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입니다.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불안감은 자녀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 바쁘게 쫓기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적은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은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적인 삶이 점점 도전 과제가 되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꿔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고민에 직면했던 두 사람이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살며 가장 중요한 자존감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우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나이가 들고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돌봄을 받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선택지에는 저마다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68%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 삶의 관점에 대한 갈등, 그리고 때로는 양측이 느끼는 짐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정말 피곤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방법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현재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노인의 평균 연금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 또한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입니다. 요양원 월 평균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집단 생활로 인한 생활 시간의 제한과 같은 문제도 개인의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선택지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탐구해 봅시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의 장 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고 영감을 줍니다. 6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흔히들 떠올리는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결국 창의적이고 색다른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 씨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아들과 딸의 집에서 각각 3달씩 번갈아 가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방식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집은 절대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는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일이 잦았고 자녀들의 차가운 말투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한마디가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더군요. 그는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장 씨는 자녀들의 집을 떠나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해보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월 320만 원이라는 비용은 그의 연금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원치 않게 자녀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들은 그의 소박한 생활 방식과 단순한 식단에 적응하지 못해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요양원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그는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요양원은 마치 군대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돌아가다 보니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었죠. 자유를 사랑하는 그에게 요양원 생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가던 그는 젊은 부부가 가게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두 분이 매일 제 집에 잠시 들러 빨래하고 집 청소를 해주고 두 끼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면 제가 매달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도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공생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는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거주할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젊은 부부는 생활비를 충당할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장 씨와 젊은 부부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이웃 간의 따뜻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장 씨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올해 76세의 김 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문제를 해결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3년 전 심각한 뇌졸중을 겪은 후 김 씨는 몸 오른쪽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월 연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고 별다른 저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현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조카의 도움에 의지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조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조카는 겨우 22살의 젊은 청년이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나 같은 노인 때문에 묶여서는 안 되죠.
이런 생각 끝에 김 씨는 대담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단순히 조카에게 물려주는 대신 조카와 함께 살며 최소한의 도움만 받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시에 가사 일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카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얻게 되어 결혼 후에도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면 김 씨는 월 30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며 일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조카와 그의 아내의 가끔씩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해결책이 특별한 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카가 곁에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또한 이 생활 방식은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카와 그의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 김 씨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었고, 반대로 젊은 부부는 김 씨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점점 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제적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평균 연금은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월 400만, 5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전일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월 200만, 300만 원이 필요한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관계의 질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박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서비스 거래로만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로, 개인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핵심 요소입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집과 같은 자산을 단순한 물질적 재산으로만 여기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균형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자산 증여가 아니라 세대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고 자산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넷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나 고정된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이웃과 구축한 공동체 관계나 김 씨 가족의 협력 모델은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든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년층이 자존감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두 사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보다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립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에서 5년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특히 건강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정신적,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받을 연금액, 현재 저축한 금액, 소유한 부동산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재정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현실에 맞는 대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변 자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미리 조사해 두세요.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택건강관리 지원부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까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이는 본인의 바람과 희망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과 감정의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진정성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선택지를 배제하지 마세요. 앞서 본 두 가지 사례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접근 방식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이 노년기의 자립을 유지하면서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강조했던 것처럼 노년기는 준비를 잘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다면 결코 걱정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재정적 자원이 없거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지원, 가족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 등은 모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능성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노년기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걱정보다 희망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